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세현 저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영화 팬들에게 가장 핫한 영화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얘기를 다뤄보려고 해요. 사실 저에게도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이게 타이밍상으로 보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업로드하는 게 딱 좋았을 아이템인데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위 논문 작업을 요즘 정신이 없었어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미 뭐 리뷰나 해석 같은 거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미국사 뭐 이런 정보성 콘텐츠도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미 많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 이 영화에 대한 짧은 감상 그리고 시상식 레이스 같은 좀 다양한 이야기거리 중심으로 오늘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줄여서 PTA, 정말 많은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감독이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그 시네필 흑역사식으로 말하면 영화 보는 눈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대충 영자랄로 보이려면 대충 미국 영화 감독 중에선 PTA 좋아한다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농담 절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PTA가 흥행작이 없어요. 그래서 좀 농담처럼 이 사람은 할리우드 투자자들을 어떤 말빨로 휘어잡길래 그렇게 망하고도 계속 투자를 받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의외로 최고상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3대 영화제에서도 감독상, 2등상 이런 것만 받았고 오스카를 받은 적도 없어요. 데어 윌 비 블러드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사실 데어 윌 비 블러드는 다른 해였다면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었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그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작품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부문을 싹쓸이했던 때라서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연기상에 그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흥행작도 없고 그렇다고 시상식을 휩쓴 적도 없는 PTA를 왜 그렇게 시네필들이 좋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우선 PTA는 영화를 정말 잘 만들어요. 아니 잘 만들겠죠. 근데 현 시점 영화를 가장 잘 만드는 감독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이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듭니다. 이 사람은 장르도 안 타고요. 그냥 다 잘 만들어요. 이번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그 후반부 카체이싱 장면만 봐도 아니 왜 카체이싱까지 이렇게 잘 찍으세요? 그것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찍어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중성하고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긴 했었습니다. PTA 자체가 늘 어떤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딘가 좀 미쳐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범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소재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만 펀치 드렁크 러브는 로맨스 영화인데 진짜로 로맨스 영화인데 주인공들이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갑자기 자신의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독특한 사랑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내 정신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사랑이나 연애라는 개념의 핵심을 찌르는 굉장히 독창적인 로맨스 영화였습니다. 팬텀 스레드는 원앤온리 쌍방구원 로맨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꼭 보시고요.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본 사람들 반응이 너무 웃겼어요. 결국에 관계가 리버스된 SM 영화 아니냐 염청 커플이라고 하나요? 그 연병천병 커플 정말 그걸 영화로 구현한 보고 있어 보면 그래 니들끼리 사랑 잘 하세요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죠. 여튼 이런 이상한 사람들의 내면을 영화로 옮겨내고 그걸 관객에게 기가 막히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구현하는 연출력이 정말 징글징글하다 싶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특히 마스터 같은 영화는 그냥 보기만 해도 진이 다 빠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PTA 영화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수록 더 많은 게 보이긴 해요. 미시적으로는 북이나이트가 다루는 70년대 포르노업계 얘기라든지 최근작이었던 리코리타 피자는 70년대 배경의 그 PTA 실제 고향 LA 근교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사실 저의 PTA 최애작은 데어 윌 비 블러드였는데요. 이 영화는 20세기 초 석유 사업을 둘러싼 아메리칸 드림과 그 몰락에 관한 작품이에요. 이쯤에서 저 자랑 하나 해도 되나요?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을 짧지만 직접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리고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 영화가 트럼프 재집권 전에 촬영이 끝났다는데 너무 절묘하게 지금 미국 사회를 예상하고 만들어진 것 같은 영화예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과거 시점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프렌치 75라는 저항 세력은 너무나도 프랑스 68 혁명이 생각나고 그 이후의 여파를 이 영화에서 담아내고 있죠. 실제로 68 혁명에서는 여성 해방에 대한 담론이 무척 중요했는데 극중 윌라의 엄마 퍼피디아가 막 낙태 불법화에 반대하잖아요. 이 캐릭터를 두고 뭐 유명 흑인 페미니스트 활동가 안젤라 데이빗을 따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퍼피디아는 임신한 몸으로 조심하지도 않고 막 총도 막 쏘고 출산 이후에도 남편과의 딸 양육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인생 살겠다고 그냥 집을 나가잖아요. 나중에 동료들도 배신했죠. 퍼피디아 대사 중에 총이 재미를 위한 것이고 푸시 뭐라고 번역했더라. 그러니까 여튼 여성의 몸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대충 의역할 수 있는 대사가 있는데요. 결국 퍼피디아의 행보나 뭐 선택이 당시 가부장제로부터의 탈출과 뭐 여성 신체 자유를 이야기했던 활동가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 초반에 흑인 여성 퍼피디아와 백인 남성 록조의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퍼피디아가 록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임신을 하고 뭐 이런 초반부의 장면들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관객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6, 70년대 여성 활동가들한테는 이런 식의 성별의 전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 보면 야, 그게 단순히 뒤집는다거나 진보고 혁명이냐? 싶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극에서 비롯된 불편함은 명백히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시대에는 여성 신체의 해방에 대해서도 이제 막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였고 그 이후에 많은 논박이 서로 오가면서 지금은 훨씬 담론이 복잡해졌죠. 많이들 보셨을 란티모스의 가여운 것들 같은 영화를 예로 들면 이 영화에서 엠마 스톤이 스스로 창녀가 되는 선택이 무슨 얼어죽을 여성 신체 해방이냐고 불쾌하는 관객들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예. 여튼 다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얘기로 돌아와서 퍼피디아가 동료들을 배신한 것을 두고 아니 혁명가가 뭐 저렇게 쉽게 배신을 해? 입만 살았냐? 하는 반응도 많이 봤는데요. 전 그냥 이 사람한테는 개인의 자유가 엄청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당한 상태를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윌라와 밥도 쉽게 떠나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윌라의 친부가 록조라는 것도 영향을 줬겠죠. 또 후반부에 재미있었던 장면이 후반부에 록조와 윌라가 대면했을 때 록조가 막 자기 친딸인 거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고 나서 갑자기 막 잡소리를 하잖아요. 왜 화장 안 하고 다니냐는 등 헛소리하고. 근데 윌라는 그런 록조한테 왜 딱 붙는 티셔츠 입고 키높이 구두 신냐고 막 게이냐고 막 긁잖아요. 긁? 하면서 막.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젠지스럽게 백인 보수층에게 엿을 먹이는 코믹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딱 붙는 티셔츠 입고 키높이 구두 신는다고 게이 같다는 말 자체는 사실 여러모로 좀 언피시하죠. 근데 록조 같은 부류한테는 이제 힘 있는 마초처럼 보이고 모두가 내 발 아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가장 수치스러워할 말을 던지는 거잖아요. 재밌었어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이민자 차별이나 혁명, 뭐 액티비즘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되게 쉽게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절대 가벼운 터치로만 가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사실 이런 혁명 집단이 결국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다거나 뭐 거기에서 약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뭐 자기 모순 그리고 그 안에는 밥처럼 되게 별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들을 선으로만 그리지 않는 것 자체가 되게 참신한 접근이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뭐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각 잡고 비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프렌치 75 같은 조직이 그곳에 있던 구성원들이 수십 년 동안 어쨌거나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버티며 생존해 왔다는 걸 이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또 베니시오 델 토로가 연기하는 그 닌자 아카데미 센세 있잖아요. 센세. 윌라의 가라테 센세. 그분은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일을 해왔죠. 경찰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신속하게 막 비밀 통로로 빠져나가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되게 견고한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운영되어 왔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도 있고 또 짧게는 하지만 윌라의 목숨을 구해준 그 청부업자 같은 분 있잖아요. 원주민 혈통에. 그러니까 원래는 록조가 윌라를 처리하라고 했었는데 자긴 어린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록조가 그러면 용병들한테만 데려다 주는 걸로 해달라고 하죠. 근데 이때 웨건 버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칭하는 속어로 좀 비하적인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청부업자가 뭐 이런 표현을 들은 거에 뭐 버튼이 눌렸든 아니면 윌라의 처지를 보고 갑자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든 뭐 그랬을 텐데 또 이런 식으로 버텨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이 크리스마스 모험가 클럽인가 하는 그 백인 훈혈 우월주의자 모임이나 뭐 록조 같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일을 시킨다든지 그들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위해 써야 되는 인력들이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차별했던 비백인 층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뒤통수를 맞잖아요. 저는 이런 구도를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혁명 집단부터 뭐 원주민, 가라데 센세까지 뭐 미국의 비백인 이민자, 소수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을 버티며 살아왔고 그건 절대 의미 없지 않았고 윌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 뭐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씨앗을 남겼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윌라는 자기를 죽이러 온 킬러를 뭐 자신의 기질을 발휘해 죽이고 생존했고 또 주체적으로 자기 방식의 혁명을 이어가죠. PTA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리버 피닉스가 나왔던 허공의 질주를 참고했다던데 사실 이 영화도 부모가 급진주의자 세력이었고 그들의 자녀가 독립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사실 이 영화에서 밥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웃음 포인트이긴 한데요. 영화 중반만 돼도 알 것 같잖아요. 이 뒤에 가도 밥이 딸을 구하는 어떤 극적인 장면이 절대 안 나오겠다 싶잖아요. 결국 윌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화적으로 봤을 때 밥이 클라이맥스에서 막 되게 멋있는 결정적인 액션을 못했다 뿐이지 밥이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밥 같은 부류도 그 나름의 생존을 한 거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또 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 제목이 한국인들한테만 죽어라 안 헤어지는 게 아니라 혹시 배우들이 찍은 틱톡 영상 보셨어요? Guys, what's the movie called? One Battle. after. What's the movie called? Benicio, Hey, what's the movie called? It's, I don't know. One battle after. What's the movie called? 그거 보면은 배우들도 영화 제목 말하는 걸 헷갈려요. 근데 안 그래도 영화 제목이 입에 잘 안 붙는데 왜 음차를 해가지고 가져왔냐라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 이런 영화들이 많죠. 근데 데어 윌 비 블러드도 그랬어요. 저는 제 동아리 지인이 한 번역 제목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피를 부르리라라고 했었거든요. 이 번역 너무 좋지 않나요? 원배틀 애프터 나도는 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뭐 끝없는 전쟁은 좀 재미없을라나? 뭐 전쟁에는 끝이 없다? 이것도 별론가? 여튼 음차 관행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정말 뭐 어떤 배우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로 떠나서 가장 작품을 잘 고르는 할리우드 톱배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행될 만한 영화를 잘 고른다라든지 작품성 있는 영화를 잘 고른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늘 두 가지를 모두 안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질 때 1순위로 디카프리오에게 제한이 가기도 하겠고요. 잘 만들었는데 너무 예술 영화 아니고 재미도 있다라는 신뢰를 관객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심어준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숀펜 연기를 보고 있으면 아니 무슨 험한 것을 삼키셨어요. 연기 좀 살살하세요 싶잖아요. 네, 연기력을 기준으로 보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를 펼친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스카 나무 조연상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다만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리두기를 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이렇게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은 영화에서 악역만 상을 받으면 찝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숀펜 이미 나무주연상 2번이나 받았는데 이미 영예를 다 누리신 분께서 트럼프 앉혀놓고 한 10번쯤 강제로 보게 하고 싶어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백인 우월주의자 연기한 사람이 가장 화제가 되는 그림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예 12년에서 마이클 패스벤더만 상을 받는다거나 뭐 신들러 리스트에서 랄프 파인즈만 상을 받으면 너무 그림이 이상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숀펜의 나무 조연상을 포함해 뭐 최소 연기상이 이 작품에서 2개 이상이 나온다거나 뭐 이번에야말로 PTA가 작품상이나 감독상 같은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번이 정말 적게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여배우들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오스카 레이스 때 어떻게 전략을 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주요 여자 배우가 셋이죠. 그 젊은 시절 엄마 역할은 그 태아나 테일러라는 싱어송라이터 가수가 이렇게 연기를 했고요. 이 현재 시점은 레지나 홀이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구하는 딸 윌라를 체이스 인피니티라는 완전 생신인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사실 전 처음에는 체이스 인피니티를 여우 조연상으로 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 12년에 루피타 뇽이 생각나는 그런 등장이었거든요. 루피타 뇽도 노예 12년이 첫 장편 영화였는데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받았었죠. 그러니까 체이스 인피니티 배우도 와 처음 보는데 누구지? 마스크 너무 좋다. 이 친구는 앞으로 영화에서 자주 보게 되겠구나 하고 정말 배우의 발견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또 이 영화 속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완전 젠지 느낌이에요. 그런 면에서 젠데이아도 생각나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모로 체이스 인피니티를 오스카 여우조연상으로 밀거나 아니면 사실 젊은 시절 엄마를 연기했던 태아나 테일러도 정말 엄청났잖아요. 숀 펜이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게 됐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독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이스 인피니티와 태아나 테일러 둘 중 한 명 오스카 여우조연상으로 미는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을까 점쳤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기준 외신 보도되는 내용을 좀 보면 태아나 테일러와 레지나 홀은 여우 조연상으로, 체이스 인피니티는 여우 주연상으로 밀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아마 작품상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 될 것 같은데 내년 오스카에서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 대해 간단한 제 감상과 아주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좀 이르지만 시상식 레이스에 관한 썰을 짧게 풀어봤고요. 재미있게 즐겨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